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조끼를 입고 오셨네요. 예. 네, 패션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단도이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세연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여쭤봤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로 끝난다라고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원내대표 임기는 끝나면은 교체가 되고 네. 다시 하고 싶으면 재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임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네. 역시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의안, 황교안 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드는데 본래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검찰은 이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복, 자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인사는 역시 황교안 일색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은 원톱 체제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쁘게 표현한 과거에 거의 제왕적 총재의 수준으로 황교안 대표가 자기 위상 그렇게 자기 설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단식 투쟁을 할 때 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김세연 의원 등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권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단식을 통해서 강공하면은 네. 그렇죠. 당이 뭉쳐지고 그러한 전략은 성공했죠. 그래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는 떨어지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를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김태현 님이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참여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이런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태현님 같이 이렇게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와 함께해 주십시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무릎탁도사 박지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데 왜 그게 지지로 떨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보수 대통합을 입으로는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황교안파 일색으로 당을 이끌고 간다면은 이건 과거 제왕적 총재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네. 시대는 21세기. 회기다, 과거 회기다. 그렇죠. AI 4차 혁명 시대인데 정치는 19세기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라고 하는 낡은 개파 구도가 아니라 친황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친황 자체가 친박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친황이 곧 친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이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버리고 다시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데 매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황이고 친박이라고 한다면 그 비박은 특히나 보수 통합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비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둡게 봤는데 지금 저를 만나는 그 비박의 황교안 대표와 통합을 추진하는 박형준 교수 같은 분들은 반드시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하긴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가고 있는 것은 그 자기의 어떤 1인 지도 체제의 어떤 확고한 정립이라고 한다면 보수 통합은 오히려 그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라면서 당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물갈이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비록 단식을 했지만은 자기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무릎탁 도사이시니까 초기 발동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친황이 곧 친박이고 이렇게 일색화되고 있다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러면 친박 성향의 후보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준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유기준 의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다 아는 분들인데 강석호 의원도 강석호 있고 의원도 그렇고. 심재철 의원도 뭐 그 출마 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분들도 다 친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강석호 의원은 비박으로 불리던데. 그렇죠. 예. 강석호는 유일하게 비박으로 좀 불이익도 받은 분인데 예. 이제 아무래도 TK이기 때문에 확실한 컬러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친황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은 대개 친박이고 네. 그 원내 의석수가 친박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나경원 대표도 비박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친박으로 귀순해가지고 몇 번째 출하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박 의원 중에서 될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친황 세력이 결국은 친박 성향의 원내대표 후보를 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금 필리버스터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상 이인영 대표가 난감할 거예요. 왜요? 지금 협상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타나려면은 아무래도 10일 날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이재호 상임고문이 저와 모 방송에서 KBS, 녹화를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원내대표를 바꿔주는 경우가 좋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원내대표들끼리 약속한 것을 다 파기하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등 여러 가지 법안이 시간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황교안 대표로서는 나경원 대표를 바꾼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신임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를 보았으면 그걸 몰랐느냐 이거예요. 이 이상 끌려다니지 마라. 끌려다니면은 결국 무능한 집권 여당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아무런 국정도 추진할 수 없는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4+1 잘 설득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에 물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만 이것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이런 시나리오는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힘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과거 저도 원내대표를 3번 해봤지만은 전임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것은 다 무효시켜버려요.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좋은 카드이지만은 지금 현재 시간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끌려가느냐, 자기들이 이끌고 가느냐. 아니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근데 아무튼 형식적으로 나경원 그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는 12월 10일까지고 그렇죠. 공교롭게도 정기국회 종료일도 12월 10일이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 아니에요. 시간을 벌고 자 우리는 원내대표도 없는데 민주당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1년 전부터 황교안 대표가 거의 1년 돼 가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다시 한번 촉 좀 이렇게 발동시켜 주세요.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선거법이건 공수처건 무엇든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그렇죠. 합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현 정부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끌고 가자. 이게 제가 처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저분은 좀 새로운 이미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내 중심의 좋은 투쟁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태극기 부대들 붙들고 단식, 삭발, 광화문 전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국회는 열지 않고
199개의 법안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다 필리버스터 걸어버리잖아요. 예. 저건 의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들의 전략을 간파했기 때문에 11월부터 4+1을 해서 통과시켜라 밀고 나가자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는데 이제 또 딜레마예요. 그럼 필리버스터 건거에도 황교안 대표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의중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한 것은 이미 전략적으로 나경원 대표하고 합의했겠죠. 나경원 대표의 단독 결정은 아닐 거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최소한 그러한 중요한 일은 당 대표하고 수기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은 나경원 대표가 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요. 나경원 대표로서는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것 받고 욕 다 먹고 나가면은 원망되겠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절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 협상은 없다. 없다. 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먹구름이 또 들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썰이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4+ 나경원 대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일단 정상화해서 자기들과 합의 조정해서 통과시키자. 이걸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가 의원총회 가서 인준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경원 대표는 뜨고 사실 나경원 대표가 좀 황교안 대표가 맞서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원내대표 해봤지만은 이 당대표하고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걸 수용해서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당신은 안 되겠다. 자꾸 쌍주머니 차려고 한다. 나가버린 거죠. 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그 자유한국당 빼고 4+1이 그냥 표결 처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는 11월부터 줄기차게 민주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가져라. 보면 모르겠느냐. 이제 이것마저도 못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개혁 못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명분도 주고 기도 좀 살려주면서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게 타협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모르겠느냐. 그러면 4+1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저는 예산부터 잘 진척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패스트 정이 필리버스터가 처리가 되어 뭐를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 처리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이제 그건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뭐 자동으로 또 끝나니까 임시국회에서 어차피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별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고는 직위를 잃어버리면 궁금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금 사법적 문제가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 같은 충돌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지금 7건 고발 접수된 게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물론 검찰로서나 정부로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니까 부담이 있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벗으면 조사받아야죠. 탄력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검찰도 속도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고 조국에게는 하고 나경원한테 하지 말라는 헌법이 그런 게 정해졌어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게 왜 패스트트랙은 안 하느냐. 물론 검찰이 저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완전하게 모든 갖춰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자꾸 검찰을 비난하는 게 왜 우리한테 적용하는 청와대에 적용하는 칼은 너무 세고 한국당한테는 그렇게 무디냐 이걸 하는데 나경원 대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확 속도를 내가지고 강도 있게 진행이 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 말도 있고 검찰 말도 있고 네. 또 당사자들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제가 수석을 할 때나 비서실장 할 때도 의혹이 있는 보고나 혹은 그러한 얘기를 접수했을 때는 반드시 하명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경찰에서 직접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하명을 받았다. 수사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하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첩보가 들어서 그러니까 넘겨줬을 뿐이다. 이첩했을 뿐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검찰에서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발표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개를 해라. 네. 차라리.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피의 사실 공표가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장치가 이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빨리 하고 저는 검찰 수사가 좀 빨리 그러게요. 진행돼서 의혹을 풀어줘야지. 의혹에 의혹을 낳고 계속 목소리 강한 사람이 네. 먼저 써버리는 사람이 여론을 이끌고 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